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5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올해 10월 3일 광화문 풍경이 정반대였습니다. 작년 10월 3일은 조국 규탄을 중심으로 한 집회에 동시 인원, 실시간 인원으로서 약 50만 명이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꽉 메웠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또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이른바 그랜드 클로스를 이뤘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말로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하야 탄핵이 주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10월 3일은 광화문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철벽 통제 플러스 이 애국진영분들이 이번에는 광화문을 텅 비워버리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헛발질을 하도록 만들자 해서 적중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스스로 드러낸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은 반민주, 평화를 내세우지만은 평화 파괴 세력, 민족을 내세우지만은 민족 반역자에 추종하는 세력, 무엇보다도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 정의와는 정반대에 있는 세력,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만은 김정은이 먼저다라고 하는 세력, 임을 드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작년의 성공과 올해의 성공이 그게 다릅니다. 이게 작년의 성공은 전술적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실패로 귀결되고 만 것은 바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은 뭐냐? 이번은 저는 이건 전략적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파의 전략적 성공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죠. 원래 왜냐하면 차량 집회도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실패인데 전략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시위는 국민이 한 게 아니라 경찰이 했다. 경찰이 한 사람도 없는 광화문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 300대로 벽을 쌓고 10,000명이 동원되었다. 심지어 태극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 검색에서 시비가 걸리는 이런 세상이 다 폭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방역이었는데 서울대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오히려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 몰렸던 사람 정도로 서로 밀집된 인파를 이루었는데 그거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런 등등 코미디로서는 아주 스케일이 큰 코미디가 전개되었는데 결국은 문재인을 조롱 대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술적 실패와 전략적 성공,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 자, 우리가 이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술에 아무리 이겨도 전략에서 실패하면 끝납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전투에서는 가끔 져요. 아니, 많이 집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 전투에 이기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할 때도 영국은 판판이 졌습니다. 그래서 딱 2번 이겼어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겼고, 나폴레옹의 운명을 결정하는 1815년 6월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의 지휘하에 나폴레옹을 이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즉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는 게 전략적 승리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 전투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전략적 성공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주말에 곰곰이 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통령 후보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있는 사람을 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우선 많이 나와야 합니다. 나도 대통령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밀어줘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 사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분들 중에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 누가 되든 이낙연이나 이재명, 문재인보다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감입니다. 또 요사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는 사람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다 대통령감입니다. 어떤 점에서냐? 문재인이나 이낙연, 이재명보다는 낫다. 그리고 우스개 비슷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또 하는 사람도 있죠. 나훈아. 아니 나훈아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보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 말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김종인의 지금 전략은 혹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게 국민의 힘이 이기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구애가 너무나 굴욕적이라서 경상도에서는 이탈이 이루어지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박수를 보내죠. 기자들 믿고 전략을 펴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기자들은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2022년 희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선 대통령 후보군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초선이면 어떻습니까? 뭐 부산의 김미애란 국회의원, 신원식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나이로 보면은 충분히 대통령 할 나이입니다. 대통령 하려면 40살 이상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비교가 간단합니다. 문재인보다 나은 사람이면 돼요. 자, 그런 중에서 국민들이 뭘 할 거냐 하는 건데 국민들은 대통령감 되는 사람을 자꾸 거론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부추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 하겠다. 나는 대통령 하겠다고 40대에 외치다가 대통령이 두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이분들이 1970년대 초에 40대였어요. 그때 40대 기수론이 나왔습니다. 40대 기수론. 그 당시에 유진산이라든지 유진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구상유치다라고 비아냥했지만 결국 야망이 컸던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0대 기수론, 50대 기수론 좋습니다. 40대 기수론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킹메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황교안 씨가 또 정치권에 컴백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황교안 씨가 문재인보다 못합니까? 황교안 씨도 나와서 그러나 이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하면은 자신의 역할이 커질 겁니다. 한국에서는 1등 되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고 2등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왜 2등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참. 아니 1등보다 나은 2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2인자로서
1인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유신 아닙니까? 삼국통일의 원훈 김유신이 79살에 죽을 때까지 한 40년 동안 이분이 병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왕을 모셨어요. 선덕의 왕, 진덕의 왕, 태종무, 열왕, 문왕. 그리고 드디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이 1인자가 되겠다고 했으면, 김유신이 1인자가 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목이 날라났죠. 그런데 삼국사기는 그 2인자였던 김유신을 삼국사기의 제1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뒤에 붙어있는 열전의 제일 1번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에 대한 기술은 을지문덕이나 개백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분량면에서 한 10배가 많습니다. 즉 김부식이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를 만들 때 삼국의 제1인물은 누구냐? 김유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한국 현대사에서는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2인자로 끝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1인자, 대통령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말년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한 점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박정희 소장을 모시고 5.16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5.16 이후에 권력을 안정시키고 한 점에서 결코 대통령, 문재인, 노무현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있어야 좋은 1인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씨에게 좋은 킹메이커 역할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미스터 트롯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에 맡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무시할 수는 없죠. 국민의힘과 일반 국민이 서로 협조하면서 아주 신나게 대통령 경선을, 국민 경선을 하는 겁니다. 국민 경선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첫째, 계급장을 떼고 하자. 그리고 그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 그리고 즐겁게 평가를 하자. 전문가도 평가하고 그 토론회를 지켜본 일반 국민들이 인기 투표하듯이 하고 해서 합산을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런 방식의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대해서는 이 주호영 대표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성공하려면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걸 잘 봐야 됩니다. 주최하는 데가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장난삼아 해서도 안 되고, 주최하는 것은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주최하는,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미를 북돋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정권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도자가 조롱당하면 끝납니다. 조롱 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즐겁게 만들고 또 위안도 되고, 그리하여 저들의 약점을 치른 것이죠.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공산주의도 조롱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이 조롱이란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2년에 정상적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으면은 용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희망이 있어야 용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절망 앞에서 용기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우선 대통령 후보감들을 한 수십 명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트로트 하면은 트로트에 어디 나훈아만 있습니까? 이미자만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수들이 많고
작곡가가 많고 작사가가 많습니까? 그만큼 스타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훈아나 조용필, 이미자, 패티킴 같은 세계적 가수가 나오는 거죠. 후보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즐겁게 희망을 갖고 2022년을 향해서 이제는 전략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략을 놓치면은 작년 10월 3일은 전술적으로 성공했으나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전략적 실패로 귀결되었는데 이번 10월 3일은 전술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요 교훈을 잘 살려가지고 2022년에는 반드시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트롯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박수 치는 사람이 많아서 시청률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